다음 주에 시작하는 회원 전용 라이브가 있는데 교육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라이브입니다. 오랜만에 솔로 지역 하려니까 긴장이 되는군요. 일단 민규리 서사 쪽은 일단은 좀 뺐어요. 근데 그거 빼도 그게 애초에 분량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빼도 그렇게 분량이 확 줄진 않더라고. 13년 사귄 커플 어떻게 13년을 사귈 수 있지? 하긴 양조위도 13년이 아니지. 하여튼 더 오래 사귀었나? 아무튼 굉장히 오랜 사귀었었는데 그런 커플들이 있지. 고딩 때 만났었죠. 고딩 때 뭐 15살에 만나서 13년이면 뭐 28 뭐 이런 정도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두 명이 그런 커플이 있는데 한 커플은 결국 결혼했어. 한 커플은 서로가 굉장히 응원하는 그런 사이로 남아서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되게 유명한 선남선녀 커플이었는데 여성분은 되게 잘 됐고 남자분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인생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둘이 거리가 생겨버렸지. 10년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하니까. 네. 그 결혼한 커플은 오히려 중간에 헤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서로서로 만났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 들어봐도 속마음을 어느 정도 듣잖아요. 그래 보면 진짜 사랑한 건 오히려 헤어진 쪽이거든. 근데 그 헤어진 그들은 현실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어. 여자 쪽은 실은 너무 잘난 집안이었고 남자 쪽은 이렇게 약간 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잘 놀지만 착한 약간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인생이 좀 잘 안 풀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국 그 남자가 떠나더라고. 관희 씨가 분명히 혜선 씨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혜선 씨에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있어. 혜선 씨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위험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혜선 씨를 불신하게 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혜선은 원익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오해를 살짝 산 부분, 그리고 혜선 씨가 같이 청국도에 가서 조금 오버하면서 관희 씨가 보기에 조금 가식 같다는 느낌을 순간 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지는 관희가 그동안에 만나왔던 사람하고 그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혜선은 분명히 자기를 감동시키는 그런 포인트, 본인 입으로도 그랬고 그동안의 어떤 연애와 달라. 그래서 자기가 뭔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그런 엄마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과연 혜선을 선택할까? 그러려면 관희가 겁쟁이가 아니어야지. 저는 그래도 혜선 씨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민지 씨를 안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야. 민지 씨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희 씨가 연애를 했던 그런 상대들,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과 민지 씨는 굉장히 많이 겹친단 말이에요. 통통 튀면서 배려심도 있고 생각도 속도 깊은 편이고 그리고 약간 주인공병도 있고 관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민지를 고를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뭐 굳이 베팅을 하라고 하면 저는 혜선 씨에게 베팅할 것 같아요. 관이는 나르시스트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까요? 관이는 내면에 초등학생이 있는 성실한 운동선수죠. 그날 우리끼리 또 투표하면서 같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혜선 씨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는 일단 둘째로 차치하고 혜선 씨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관희 씨 예를 들어 단적으로 뭐 관희 씨랑 수영장에 있을 때 따뜻한 물을 이렇게 계속 뿌려준다거나 그런 것들 관희 씨가 그동안에 또래 여성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배려들을 분명히 혜선에게는 받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혜선 씨는 나를 감동시키는 여성인 건 맞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연애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어야 돼.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추구했던 찾던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연애와는 다르니까 당장 두렵지. 그래서 제가 8구하죠. 8구화 분석을 좀 거길 해드릴 때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관이의 마음은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돼. 구기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랄 게 없었어요. 왜냐면 구기광수님은 마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측을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거죠. 근데 관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들려드리는 건데 관이는 구기광수하고 달라. 왜냐면 시점부터 영숙이었어. 구기광수님은 영숙입니다. 결정했습니다. 근데 관이는 혜선으로 결정했네? 근데 민지랑 전부터 갔다 오면 달라져. 그리고 사람들한테 혜선은 원익이야 이러면 또 달라져. 수상한테 코사리 한번 먹으면 또 달라져. 하정이랑 갔다 올 때 하정이었다가 갔다 와가지고 혜선이랑 같이 스쿼트 하면서 따뜻한 말 해주고 와가지고 나는 너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거기서 또 달라져. 근데 혜선에게는 처음 갔을 때와 하정과 갔다 와서 다시 혜선이었기 때문에 혜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민지는 원래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민지보다 혜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처음과 다시 갔다 와도 역시 난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보통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굳어지거든. 하는 걸 보니까 민지한테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네. 이건 뭐 거의 2파전이네 다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관이는 어쨌건 좀 실시간 판독이 좀 필요한 사람이고요. 세계의 심장 농구계의 박재성이네요. 그래서 관이 씨가 굉장히 충실하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자기 마음을 잘 몰라. 자기 마음을 잘 모르고 그 엄마 같은 사람을 찾으면서 엄마처럼 나를 혼내고 바로잡아주는
받아주는 사람도 싫어. 그러니까 내 장난을 받아주는, 나를 품어주는 엄마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희 씨의 또래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그러긴 힘들어. 근데 혜선 씨는 지금 처음에는 높은 리액션을 보여주다가 하정이랑 갔다 왔을 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희는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하기도 해. 민지가 익숙한 대상이긴 해. 그래서 지금 관희가 얼마나 이게 뭐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 어른으로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도 져야 되고, 내 감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할 때 이 사람과 어떤 갈등을 건전하게 해결하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른들이잖아. 또 커플들끼리 서로가 노력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맞지 않더라도 노력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서로가 찾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갈등이 딱 시작됐을 때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서로 좀 기한을 준다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주려고 내가 부들부들해도 좀 기다려준다거나, 서로가 이렇게 좀 절충을 하면서 맞춰가잖아요. 관이는 없어. 혼나면 뼈로 퉁해. 그리고 나중에 아유 내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 알지? 이러면은 또 약간 기분이 풀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갈등을 건전하게 해소하는 그 경험 자체가 많지 않아. 그냥 장난치고 이러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는 경우지.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뭔가 힘들거나 갈등을 그냥 잊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실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드러나. 뭔가 자기 마음을 확 스스로가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조금 나이대에 맞지 않게 좀 어린 부분이 좀 있어요. 혜선이가 다음 주에 드디어 관희 씨를 혼내죠. 근데 이제 혜선 씨가 되게 현명한 사람이라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타이밍이 혼낼 만한 타이밍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싶어요. 왜냐면 쐐기를 박긴 박아야 되거든. 하정 씨는 쐐기를 박기 손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쐐기를 박을 타이밍도 아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졌는데, 혜선 씨는 그게 쐐기를 박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처음에 가자마자 불친절해서 아이 뭐 이런 거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 약간 이런 것보다 처음에 이 물건은 좋고요, 이 물건 가져가시면 이런 장점이 있고요, 가서 집에서 써보시면 진짜 최고예요. 근데 막 망설여. 그러면 뭐 안 사셔도 돼요, 다른 데 가보셔도 돼요. 이러면 약간 좀 끌리거든.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우리가 어릴 때는 저런 유형을 꽤 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어릴 때 저런 유형을 맞닥뜨리기가 어렵지. 왜냐면 저런 유형들하고 연애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남자들은 저런 유형의 친구들이 있죠. 그때는 연애를 잘 안 하지.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뭐 이번에 진짜 솔로지옥 3에 관희 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관희 씨 없었으면 진짜 뭐 민우랑 시은 이런 분들이 꽁냥대는 거 봐야 되는 거잖아. 민우 씨를 보면 그 또래의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서툼이나 풋풋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보는 마음은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도 말에 컨텐츠가 없잖아. 뭐 어린이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용 없이 말 그대로 그냥 분위기로 좀 관이라는 분이 약간 만화책 주인공 같죠. 열혈, 단순하고, 그리고 막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성장해 나가는. 그 강백호는 원래 그 농구를 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막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일진물이고 여자 때문에 그냥 농구부에 들어간 약간 허당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원래 성장하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감동하면서 보잖아. 오히려 완성형이나 그런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는 사람은 서태웅 쪽이잖아. 우리는 서태웅보다 강백호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나중에 삭발하고 그 아픈데도 무릅쓰고 내 인생의 마지막 시합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딱 가는 그 누구나 그때 감동을 받잖아. 어쩌면 관이는 그런 캐릭터일 수 있겠지. 그 안에 분명히 어린이도 있고, 뭐 선수로서는 이미 많이 활약을 한 사람이잖아요. 36이면 그동안 선수 생활한 것보다는 이제 남은 세월이 적잖아. 이제 또 새로운 무언가 분야로 또 피벗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약간 날티는 조금 그 미래가 없고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게 없어. 관이는 되게 성실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보수적이고. 그런 날것의 매력이 있지 날티가 나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들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들이 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인간이어서 입체적인 캐릭터가 돼버렸어. 뭔가 성실하고 보수적인, 지킬 걸 지키는 사람으로 큰 건 확실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근데 그거는 어리다 맥락이 엮여지는 거고,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지킬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 이게 참 그냥 마냥 미워하긴 또 애매하고, 양아치도 아니고 나름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고, 스스로 말이 앞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에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보다 솔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또 이 사람이 뭐 가식을 떠냐? 그것도 아니고. 여친에 올인한다는 내용. 이성은 약간 친밀한 관계, 물론 남자랑도 친밀한 관계지만 자기가 가진 결핍이 드러날 수 있는 대상은 이성이. 약간 남자친구들 동성은 내가 사회적으로 멋있음
좀 원래 사회적인 나로 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면 또 잘 지낼 거야. 관심 받는 거 이슈 끄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성향이라 관종관이 운동 잘하고 노력파로 인정받는 선수. 그러니까 확실히 관종이긴 해. 뭔가 그 인기와 인기라기보다 인정에 좀 목말라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또 아이 같잖아, 실은. 그런 뭔가 관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이에 머물러 있고, 내가 관심 받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이지 결국. 내가 사랑받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또 신중하고 의심이 많고, 이제 아이일수록 인정에 목마르지. 자아가 어느 순간 좀 바로 서기 전에는 일단 당장 아이들은 다 1인칭이잖아. 나를 보지 못하고 엄마를 보잖아요. 아기 때는. 나중에는 주변 사람을 보는 거고, 그러다가 온전히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실은 성인이 돼가면서 익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지. 아기 때는 사랑받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바로 서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흘러간단 말이죠. 관이가 왜 진석이 데리고 가라고 한 건지 민규한테 질투 느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의 마음은 저는 민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 시점에서 어쨌건 관이 씨는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장면도 우리가 다시 보면서 해석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내가 혜선이랑 갔다 오면 나는 혜선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민지가 진석 씨랑 갔다 오면 과 민지가 어느 정도 또 관계가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홀가분하게 혜선만 남는 거야. 그리고 물론 진석이 솔직하게 그 얘기를 또 들려줄 사람이고, 관이는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 궁금한 거야. 혜선도 혜선으로 결정했다가 거기에서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혜선은 원익이야 라는 가짜 뉴스를 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서 흔들렸던 것처럼 그런 게 중요해. 내 말 듣나 안 듣나 테스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지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그 외통수라고 하거든요. 어느 걸 해도 걸려드는 거. 민규랑 가면 내 말을 안 들었는 애가 되고, 진석이랑 가면 어때 갔다 와 보니까 역시 마음이 좀 흔들리지. 진석은 네가 좋대. 나는 진석이랑 친구로서 힘들다. 이 관계를 깨기가. 그렇게 하면서 되는 거고. 실은 그래서 민지는 어느 걸 선택해도 관이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벌려버릴 수 있어. 관이 씨는 어디든 좀 도망칠 명분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민지가 싫어서라기보다는 하정 씨한테도 네가 사과했기 때문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었는데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뭐 사과했으면 성숙하게 사과했으면 고맙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잘 이렇게 뭐 관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뭔가 관계를 거리를 두는 것을 지금 상대 핑계를 댄단 말이야. 실은 혼나기 싫으니까 결국 남 핑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가짜 명분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민지한테도. 그래서 이제 관희 씨는 그냥 나를 온전히 바라봐 주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 진석이랑 갔다 왔는데도 진석이 민지는 전혀 나한테 뭐 마음이 하나도 없고 너만 바라보더라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민지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관희는 민지를 테스트한 거에 가깝죠. 그냥 내 말 듣나 안 듣나 테스트가 아니라 얘가 진석이랑 가도 안 흔들리는지, 진석이랑 가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굳이 민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테스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말대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이 입장에서는 민규란가? 진석을 피했네? 진석에 대해서 마음이 있긴 한가? 라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 정도 마음이 있어도 피했으면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인데, 진석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네? 좀 껄끄러운 뭐가 있네? 오히려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긴 해요. 그쵸? 민지도 진석이랑 갔으면 흔들리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진석 씨랑은 어쨌건 썸은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진석과 관이가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 물론 결국은 관이를 좋아했을 것 같긴 해요. 민지는. 그래도 모르는 거지. 근데 갔다 와서 진석은 미적미적 되는 태도를 보였거든. 진석 입장에서는 민영 씨를 정리하지 않고 민지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는 없었어. 진석 성격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청자의 눈으로 보면 진석 씨가 그래도 솔직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민영과 관계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보는데, 민지 입장에서 보면은 진석은 남편이야. 하빈 씨가 옆에서 계속 뭐 남편인 어쩌네 하잖아. 계속 둘인 부부구나. 관이는 거기서 뭐 진실게임에서 3명을 골랐대. 보통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 보통은 3명을 선택했다는 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에서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저 관심 있는 사람 3명이요. 약간 그런 거야.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보통은. 설마 그 3명과 이 정도의 깊은 관계를 다 만들었을 거라고 매기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어렵지. 더 관이를 더 알아보려고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또 한 포인트는 민지가 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둘이 호텔에 갔을 때 그 얘기가 살짝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관희 씨가 민지 씨한테 나에 대해서 뭐 원래 알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쓱 던지는데 민지가 그때 살짝 버벅대면서 그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원래 알고 있었나? 라고 나는 좀 생각이 살짝 스쳐가긴 했는데 그때 민지가 관희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대충 대답한 걸 수도 있고 좀 알았었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관이가 이렇게 툭 던졌는데 민지가 순간적으로 잘 대답을 못 하거든. 원래 민지라면 그런 상황에서 잘 대답을 했을 텐데 농구 선수인 거는 맞추는데 나이를 막 10살을 깎아 내렸잖아. 그런 게 알고 그랬을다면 민지가 굉장히 뭐랄까 요망하다고 해야 될까? 그건 일단은 좀 장면들을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앞쪽은 조금 빨리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지. 여기서 이게 지금 6화 끝 부분이거든요. 원래 하정하고 민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오, 그래요? 하정하고 시은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었는데 민지도 그렇구나. 오빠 완전 신혼여행 왔던데? 그러니까 진석 씨 처음에 이제 이 시점 6화 끝자락만 해도 민지가 관이랑 진전이 많지 않은 시점이었어. 아, 미스코리아. 그러니까 그 대회에 나가면 서로 알겠지? 서로 뭐 합숙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경진 대회 나가가지고 1, 2등 했다고 해서 1등과 2등이 서로 알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미스코리아는 좀 다르겠지? 그냥 일반 경진 대회와는 좀 다르겠지? 거기 나오면 서로 뭐 준비하는 기간 동안도 서로 알고 지내고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학원 출신이라. 아, 그런 학원이 있어? 그러면 꽤 서로가 잘 아는 사이겠구나. 미스코리아는 거의 100% 서로 알고 지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근데 민지 씨도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미스코리아가 그 대회 출전하고 이러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지금 학원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그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 학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꾸준히 이 사람이 뭘 교육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이거는 한 방에 되면 엄청 좋은 그런 시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학원비가 비쌀 것 같은데. 민영도 미스코리아라고? 하정하고 시은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거 봤어요. 아, 하정은 미스 춘향? 아, 민영은 아니에요? 하정이 대우받는 얼굴이라는 거 객관적인 사실이었어. 어디 가서 나 미스코리아요 이러면 대우받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나 멘사예요 이러면 똑똑하시네 이런 것처럼 뭐 저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뭐 물론 말로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익숙하고 어쨌건 그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욕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외모로 경쟁을 했었고. 혜선 씨는요? 혜선 씨는 왜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지? 아닌가? 혜선 씨도 미인대 출신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조직 생활에 익숙한 사람 같죠? 혜선 나이에 비해서. 뮤지컬 출신 아니에요? 혜선 씨가 똑똑해요. 똑똑하고 정치력도 꽤 좋아. 근데 생각해보면 미스코리아는 정치력이 막 엄청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사내 정치 그 정도의 이런 무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다들 이렇게 정보가 엄청나네요. 아, 석사 유학 중? 영국에 석사 유학 중이라고? 여기서 막 자기소개 나올 때 그거 있었는데 그게 영국이었나? 지금 인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했었는데 관희 선수 팀에서 캡틴인데 감독과의 관계에서도 밀당. 서로 길들이기를 한다고 감독이랑? 아, 노장이라서가 아니라 출전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서 감독이랑 서로 티격태격 하는군요. 아, 우정상. 아, 혜선이랑 나딘이랑 커리어가 비슷하구나. 혜선 씨는 그러면 근데 진짜로 나는 솔로 나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네요. 나는 솔로에 비해서 솔로지옥이 뭔가 일반인이 참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아닌가? 어쨌건 돌아와서 진석과 지금 민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진석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실은 진석의 마음을 확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와가지고 원래는 좀 항상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여의도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간첩이잖아요. 여의도 가서 민지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그런데 그 정도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내가 그만큼 사람에게 그런 매력을 어필도 잘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어. 민우와 진석 사이에서는 주인공이었어요. 1대2 데이트를 하면서 근데 돌아와가지고 여기에서 마치 남편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민영에게 견제당하고 이러니까 지금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야. 내가 조연인 것만으로도 실은 마음이 스크래치가 있는데 조연인데다가 거기에서 심지어 악역까지 맡은 꼴이 돼버렸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따질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하빈 씨한테 막 부부 같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하빈 씨한테 아니 뭐예요? 설마 이 둘이 지금 부부라는 거예요? 둘이 결혼도 안 했잖아요. 뭐 혼인신고서 줘봐요.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 말도 안 그냥 농담이잖아 하빈 씨는. 근데 그들이 그동안 며칠간 쌓아온 농담에 내가 끼어들어서 정색하고
어색하기도 애매하고 같이 웃자니 웃음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민지 씨는 거기서 빡치는데 그걸 어디 가서 풀 수가 없어. 민지 씨가 진석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민지 씨가 여기 와가지고 얻은 마음의 상처를 진석에게 좀 토로하는, 하소연하는 그런 자리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석이 괜찮다. 솔로 듀오께서 진석도 뭐 내가 한두 명 알아본다고 하면 진석을 1순위로 놓았다 라고 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에게 정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실망은 확실히 했죠. 왜냐면 민영이 자기를 너무 견제하거든. 민영 씨가 너무 견제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항상 하대리가 옆에서 한 숟갈씩 거들잖아요. 이 하대리가 아무래도 좀 시야가 좁다 보니까 민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아. 눈앞에서 민영이 그 전날 뭐 얘기했던 진석밖에 없어. 뭐 진석도 술자리에서 민영밖에 없어. 이런 걸 계속 보고 항상 고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지 씨는 진석 씨한테 그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진석도 좀 민망하지. 왜냐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 몰랐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천국도 갔을 때 나는 이상형 이제는 지옥도에 없다라고 말했던 거는 민진이가 내 이상형이다 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민영 씨가 숨 쉴 틈을 안 줘. 어떻게 보면 다른 정색을 하고 나 민영 씨 그러니까 민영 씨한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거절을 하고 안면 몰수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진석 씨가 그러지 않았거든. 진석 씨가 되게 진지하게 그 민영 씨의 그 마음을 저버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 순간순간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는 했어도 민지 입장에서는 실망하지. 실망할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 거기서 물론 거기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이 약간 위화감이 있었어도 이 사람이 최소한 이상형이 나라고까지 할 정도로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뭐 나 의지해도 좋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나 왜 안 봐? 지금 민지도 알죠. 그러니까 민지 입장에서 진석은 그 애인이 있는데 나랑 소개팅 했다가 우리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 1일 할까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는 게 밝혀진 그렇게 보이는 거야. 민지 눈에는. 근데 진석은 그렇진 않지. 진석 입장에서는 민지를 이상형으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어쨌건 진석의 명분은 사탕 4개. 민영은 사탕 4개를 했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알아보겠다. 어쨌건 공개적으로 공표를 했단 말이죠. 진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민지도 알아봐야지. 민지는 진짜 내가 봤을 때 나의 이상형에 가깝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석 씨가 차라리 명확하게 민영이한테 선을 확실하게 긋고 민지한테 가거나 아니면 청국도에 갔을 때도 민지에게 어느 정도 선을 좀 긋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맘처럼 안 될 것 같아요. 눈앞에 이제 매력적이고 내가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내가 현재 뭐 나를 좋다는 사람이 있어도 어쨌든 내가 지금 애인이 없거나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눈앞에서 그냥 딱 져버리기는 쉽지 않겠지. 진석 씨가 지옥도 와가지고 민지한테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민영 씨랑 관계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대. 그게 실은 진석 씨가 진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석 씨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말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민지한테 확실하게 나 너야 민영이 오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민영한테 가가지고 아니 사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도 사탕 4개 줬잖아 라고 물론 그런 비슷하게 얘기는 하지만 나도 알아볼 거야 우리 알아보기로 했잖아 나도 이제는 사탕이 2개다 나는 하나에서 2개로 누른 거야 넌 4개라며 4개 알아봐 나도 2개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석은 그렇게 못했어. 좋게 말하면 그때그때 바뀌는 사람이 아닌 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진석 씨가 뭐 이미지 관리상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든 어쨌건 나름 민영 씨 입장에서는 되게 애절하게 매달렸거든. 민영 씨가 불안애착이잖아요. 불안애착이다 보니까 떠나가는 사람을 놓지 못해. 가까이 있을 때는 차선에 대해서 더 커 보이고 지금 오히려 떠나갈 것 같은 민지가와 진석이 관계가 되는 것 같으니까 민영은 더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뭐 차선이고 뭐가 없고 그냥 진석 마음을 얻으려고 계속 그 자기의 불안감으로 완전히 올인을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민영이 진석에게 올인하는 상태가 되고 근데 쉽지 않죠. 왜냐면 민영 씨한테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한 놈만 패.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진석 머릿속에 그건 있었어. 민영보다 민재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민영은 확실하게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내가 했던 말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긴 해. 진석 마지막에 하정한테 조금 마음 있지 않냐고? 그게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둘은 그냥 완전히 친구 사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히려 친해져가지고 친구처럼 놀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정도 진석이 가장 편안한 사람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놀려먹고 이러니까 하정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건전한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가 아닐까? 이건 뭐 세상에 오동 사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남녀 사이에 오빠 동생이 어딨어. 물론 그렇긴 한데 지구에 단둘만 남으면야 뭐 연애를 하겠죠. 근데 한 3-4명만 남아도 둘이 서로를 그래도 안 보지 않을까? 약간 찐친이다가 어쩌다 보니 사귀는 그런 사이?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대안이 없어야 돼. 근데 여기는 대안이 너무 괜찮은 대안이 너무 많아. 일단 당장 관이가 있고, 그리고 하정에게는 뭐 모르겠어. 지금 하빈 씨한테는 어떤 동정표를 던져준다는 난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좀 있는데, 그 민규가 하정 씨가 봤을 때 민규나 진석이나 어떤 매력적인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진석이 좀 재밌긴 하지, 시간상으로. 하빈 직업은 연기자라던데요? 하빈 씨 직업은 연기자. 하빈 씨 청국도 갈 때 사람들 반응 봤죠? 막 사람들이 뭐 환호해줘. 야, 역시 드디어 해내는구나. 민규 씨가 막 축하한다면서 악수하고, 원익 씨 그 막 위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그 감격의 박수. 야, 하빈 갖는구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빈이 한 번도 청국도를 못 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마음속으로는 조금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동료고 이런데 하빈만 못 가는 거 아니야? 좀 미안한데? 그런 면에서 하정 씨가 그래도 총대를 매주고 있는 게 아닌가. 거의 솔로지옥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청국도를 처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정 씨가 그래도 하빈 씨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또 갔다 오면 또 이건 모르는 일이지. 이게 청국도라는 게 단지 한 번의 데이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룻밤을 보내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사실인데, 시작은 어쨌건 총대를 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하정 씨가 정도 많고 그 속내가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나. 이번에 나온 출연자로 따지면 하정 씨가 제일 투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민영 씨도 투명한 사람이지. 그래도 하정 씨가 조금 더 스마트한 면이 있는데, 민영 씨는 그 불안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잘 못해.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의 속내를 반대로 드러내고, 하정 씨는 그냥 자기 속마음을 그냥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민영도 청국도 한 번밖에 못 갔네. 근데 민영 씨는 여자 게임 2번을 다 그냥 못했으니까. 나름 그래도 하빈 씨는 하정 씨한테 꽤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막 하정 씨가 농담으로 원익 씨 청국도 갔을 때 나 데려가지. 내가 막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라고 할 때 그 뒤에 앉아 있는 하빈 씨의 표정이 되게 굳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뭔가 하정 씨를 마음에 두고 있고 같이 가보고 싶어 하고 있었구나. 근데 보통 여성 같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그러면 죽어도 그 사람은 안 데려가거든. 근데 너무 끌려다녔지. 관이는 하정이 영 아닌가 봐요. 영 아니지. 하정이 끝났어. 그게 혜성과 대비되기 때문이야. 이번에 그런 다정한 엄마 같은 챙겨줌, 너밖에 없어라고 최소한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근데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나를 혼내는, 그게 그런 하정, 이게 비교가 돼버리니까 하정은 불편한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프로마다 여자 출연자들의 외향적 스탠스가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고 보면 나는 솔로에도 되게 적극적이죠. 적극적인 기수들이 많지.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한데, 관이가 나중에 방송에서 하정을 봤을 때는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느끼긴 할 거야. 왜냐면 관이 씨는 하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를 하는 동안, 나랑 청구도에 간 동안에는 민규를 머릿속에서 떠나지 못했고, 갔다 와서는 뭐 원익, 하빈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와 저울질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고백한, 이상하네? 그렇게 관이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하정 씨가 정말로 말 그대로 관이밖에 없었던, 지금 관이, 이관이 더비 3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실은 관이가 하정 씨를 너무 꼬아 보긴 했지. 이번에 솔로 지역으로 철이 한 1%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슬픔을 한번 마주해 보면 또 철이 어느 정도 들지. 죽어도 안 들진 않겠지. 조금 더 드는 거지. 물론 그게 다 채워지려면 한참 남았지만 한번 그런 슬픔을 마주해 보면 사람이 철 들거든. 무표정 때문에 관이 민지 최커 가능성. 그러니까 근데 도망치는 거거든 또. 민지 씨 잠옷이요. 조금 눈 돌 때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솔로 지옥이니까. 안 들면 그 낯솔 17의 영수님도 39이신데 철이 아직 안 되셨잖아. 뭐 철 안 될 수 있죠. 그래. 잠옷은 제작진이 준 거라고. 그러면 그거 약간 입는 법 자체가, 입는 법이 틀린 게 아닐까? 그게 약간 투피스였을 수도 있잖아. 이게 잠옷이면 보통 이렇게 약간 승마복 같은 옛날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중세까지는 아니고 그 근현대의 잠옷,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약간 그런 시대에 입는, 이렇게 위에 그렇게 입고 밑에 이렇게 좀 통퍼짐한 이렇게 바지 입는 원래 그런 투피스의 옷이었는데, 그 제작진이 위에만 준 거 아닐까? 그래서 만약 제작진이 준 거라면 잘 모르고 준 거 아니야? 투피스인데 하나만 준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아무튼 민지 씨는 이제 삐지였다. 삐진 거지. 진석 씨와의 관계는 실은 민지 입장에서는
아쉬움과 실망이 크죠. 실망은 관계가 안 돼서 실망이 아니라 진석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실망이지.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실망은 아니야. 진석 씨가 실은 양다리 걸치고 막 그 사람이랑 다 이제 1대1 관계가 돼놓고 여기서 민지까지 유혹한 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마누라가 있던데 민지 씨가 약간 이거는 반 놀려먹는 거지. 뭐 사랑하냐고. 계속 못 봐. 근데 보잖아 이렇게 해놓고도 진석 씨랑 민지 씨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미 갔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뭐 가지 말라고 말 안 해도 이미 갔어. 이런 말도 실은 뭐 진석 씨가 뭔가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긴 있죠. 근데 결국은 민영에게 당한 거에 대한 약간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편했다 이거지. 나는 상황도 모르고 지옥도 와서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 이게 이제 진석이 한 얘기죠. 근데 말할 수 없게 여자분이 여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민영 씨도 물론 진석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그랬겠지만 새로운 매기에 대해서 경쟁 상대로만 여겼지. 아무래도 감정적인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에 대해서 텃세를 더 부리기가 쉽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솔로지옥 함께 출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감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 그런 느낌을 그냥 유지한단 말이에요. 내 진석이를 뺏어갈지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긴 했겠죠. 진석 민지 응원했는데 진석이가 민지한테 무난하게 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진석이가 민지한테 무난하게 가려고 했으면 민영과 그날 와서 얘기를 나눌 때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말을 좀 바꾸는 것 같더라도 민영 씨한테 네가 사탕 4개를 보고 물론 솔로 지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내 사탕이 너에게 하나였지만 이제는 2개로 늘려볼까 한다. 그래서 내가 민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너에 대해서 1대1로 관계가 형성된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민영과 관계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민지에게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민지는 결국 관이로 갔을 것 같긴 해. 근데 진석 씨가 민영 씨한테 그렇게 말을 못했거든. 이게 정작 사탕 얘기도 꺼내고 했어도 민영 씨가 불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민영 씨가 현명하게 하진 못했거든. 그런 게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고 자기가 한 말을 또 지켜야 되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민영과 선을 긋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진석 씨도 원래 저 정도로 안 그랬다. 민지 씨는 뭐 내가 진석 너한테 직진하겠다고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영 오바해? 하소연하는 거잖아. 난 진석 너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래?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닌데 쟤 왜 이렇게 오바해? 민영 뒷담화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민영 뒷담화에다가 하빈 뭐 뒷담화라고 하긴 그렇고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오바해? 솔로지옥 그 미리 와 있던 사람들 진석 너와 얽힌 사람들 하빈이랑 민영 이렇게 오바해 너네 뭐 신혼부부야? 내가 뭐 너랑 말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민지는. 나 새로 왔는데 나도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고 지금 내가 그래도 좀 친한 사람 내적 친밀감 있는 게 진석 너인데 지금 내가 너랑 말하는 게 무슨 범죄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그런 거 나 너무 불편한데 이거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냐? 지금 이걸 지금 하고 결국 텃세 푸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석에게 나를 사랑해줘 나를 바라봐줘라는 그런 게 주는 아니야. 지금 이게 텃세 푸념 중이야. 나는 그냥 어제 다녀왔을 뿐인데요. 거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지. 민영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지. 하빈이나.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뭔가 불안한 민영과 철없는 하대리의 콜라보죠. 콜라보로 민지가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못했어. 근데 약간 그 민지 씨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철이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애교 있고 내가 귀여운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보통 조직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은 저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도 깨닫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젊고 잘생긴 뭐 그런 교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한 여대생이 그 교수님한테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무슨 교수님 오면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막 하고 우리 이따가 밥 먹어요 이래서 다른 앞에서 그랬어. 그게 되게 치명적이잖아. 다른 애들이 봤을 때는 쟤 되게 재수없다 뭐랄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교수님하고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시가 좀 이상한데 내가 괜히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내가 내 얘기를 끼부린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 끼부린다는 소리를 듣는 친구는 그냥 친근하고 그러니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민영같이 불안도가 크고 자기 걸 뺏길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민지가 굉장히 강한 타겟이 돼버리지. 적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민지는 그냥 원래 사랑받는 게 익숙하고 주인공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쁨 받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근데 시야가 좁은 사회적 시야는 좁은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는 꽤 잘 알아요. 노련하지. 이게 여자들 동성들 사이에서 욕먹기가 쉽단 말이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사기가 쉽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뭐 진석에게 예를 들어서 민영 씨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뭐 오자마자 진석이한테 꼬리치고 관이한테 꼬리치고, 아니 여기 와가지고 진석이랑 처음 갔다 왔으니까 민우한테도 안 그러잖아. 거기서도 50%고 지금 한 사람 정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생긴 거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지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도 한 2명 정도 이렇게 알아보면서 시작하는 거는 뭐 매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민지 씨의 태도 자체가 평범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사기도 쉽고 안 좋게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지. 그렇다고 외국에서는 좋게 보냐? 그건 아니야. 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랑받은 외동 금수저 신입.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받고 잘 어울리진 않지만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지. 이런 조직의 쓴맛을 아는, 그 쓴맛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한 번에 찍히면 이제 큰일 나지. 조직 생활을 좀 해보면 민지 씨가 다른 뭐 아나운서를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아나운서 업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은 그래도 좀 그 안에서 또 경쟁이고, 물론 그 안에도 뭐 사내 정치가 이런 게 있지만 어떤 뭐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더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대면 더 문제를 느낀다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바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덜 보이긴 했을 테니까. 여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건 진석 씨는 그냥 그거 장난이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사과하고 다독이죠. 진석도 민지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민영이나 하빈에게 약간 놀림 혹은 견제를 받은 그것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마음에 두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네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민지 씨가 여기에서 플러팅 갑니다. 그러면 뭐해, 오빠가 없는데 너무 갑자기 나 좋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 지금 민지 씨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베스트는 진석이긴 했었죠. 아직 관이랑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분명히 진석 씨랑 있을 때 좋았고 서로가 좋았던 건 사실이거든. 진석 씨도 민지에 대해서 장점을 분명히 발견을 했었고, 민지 씨가 장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챙기려는 사람을 보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속은 깊어. 근데 시야가 좁다기보다는 문화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다른 문화에서 살았다는 거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주인공인 세계에서 시야가 넓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직 어리잖아. 26인데 혜선 씨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혜선 씨는 인턴도 했고 지금 석사? 연구소? 그런 쪽 일도 하고 있고 이러면 그 다른 사람과 협업에 좀 익숙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무슨 모델도 했고 이러면은 그 안에서 어쨌건 젊은 나이에 이것저것 많이 경험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민지 씨는 자기가 주인공인 상태의 그런 경험이 많지 않겠나. 개인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혜성과 민지는 학교가 같지만 다른 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생각보다 민지는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근데 맥인데 이 정도 해줘야지. 시은 씨가 맥이로 왔다고 생각해봐. 시은 씨가 와가지고 시은 씨 특유의 이렇게 차분하면서 새초롬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변화를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아니면 매기로 왔는데 민규 씨가 왔어. 민규 씨 멋있고 되게 뭐랄까 충성스러운 느낌이지. 나는 개인적으로 민규 씨가 가장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매기로 민규가 왔어. 그러면 사람들 말 그대로 상담비 받다 가야 돼. 상담해주고 차분하게 다독이고. 민규가 사람이 참 괜찮은데 10대 분들이 그 민규 씨의 장점을 발견하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고 기본적으로 속도 깊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장난스럽게 하소연할 때는 진석을 찾고 그냥 뭔가 마음이 위로받고자 할 때는 민규를 찾아간다고. 여기서 민규나 진석의 포지션을 좀 볼 수 있죠. 민지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진석을 보다가 관이로 서서히 옮겨간 거야. 물론 그게 이제 둘이 좀 겹치는 시점이 있었지만 민지도 괜찮은데 혜선 씨도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혜선 씨는 기본적으로 똑똑하니까 어디 가나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죠. 혜선 씨도 그렇고 하정 씨도 좀 매기로 나왔으면 하정 씨가 매기로 나왔으면 재밌지 않을까? 하정 씨가 너무 초반부터 사람들이랑 막 다 친해지고 하정 씨의 그런 투명함과 허당미를 여기 다른 출연자들, 특히나 남자 출연자들이 다 알아버렸어. 진석 씨가 너무 그걸 빠르게 간파해가지고 하정 씨의 새초롬한 여우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진석 씨가 그거 흉내내면서 바로 개그캐가 돼버렸잖아요. 차라리 매기로 왔으면 개그캐로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정 씨가 개그캐가 되다니. 그래 예쁜 푼수 같은 느낌이 돼버렸잖아. 하정 씨가 어디 가면 대우받는 얼굴인데 출연자들끼리 경쟁해도 무조건 일단 하정 씨는 그냥 개그를 보여주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하정이 맥이었으면 아무도 안 넘어왔을까? 그러려나? 하정 씨 왜 매력 있는데 왜? 그래서 진석 씨는 자기 감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내 감정을 확신을 못하니까 민지한테 확신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석 씨가 가진 장점이긴 해. 허당인 거 금방 들켰을 것 같다고. 만약 나는 솔로였으면 안 들켰을 텐데 솔로 지옥은 들켰을 것 같긴 해요. 나는 솔로에는 약간 모쏠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조금 몸을 사리거든. 근데 솔로 지옥은 여기에 이성 경험이 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진석 씨도 사람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긴 해. 그런 단점이 있어도 근데 기본적으로 통찰은 있으니까 나이대에 비해서도. 그래서 반파를 당해버렸지만 그러면서 진석 씨가 민영 씨랑 또 대화를 합니다. 프로 나오시는 분들끼리는 이미 확장을 다 했죠. 예를 들면 현철 씨랑 시복수님이 사귀었나? 사귀고 있나? 있다거나. 민영 씨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민영 씨는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아름답고 그 나의 이런 외적인 거에 이미 유혹적으로 느꼈고 사람들이 막 다가오기 바빴을 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신중하게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든 아니면 이렇게 거절하든 그게 민영 씨가 그렇게 노련하진 않더라고요. 여기서도 뭐 귀엽게 말을 하잖아요. 너 왜 보고 싶었다고 안 하냐? 이것도 친구처럼 귀엽게 말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민영 씨가 20대 중반의 나이에서 그럴 수 있죠. 뭐 아직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색하다는 거야. 자기한테 무슨 옷이 맞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막 하니까 또 오빠가 반응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바로 상대가 반응 안 나오면 내 불안을 표출해.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를 했으면 진득하니 이 방향으로 밀어붙여 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왜냐면 불안하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다정하게 말을 한번 했다가도 야 다정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너 그렇게밖에 안 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영 씨는 내가 계속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는 사람은 민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지. 진석 씨는 방금 민지 씨에게 쪼임을 당한 것 같지만 민지 씨는 그럴 명분이 있어. 여기 와서 혼자였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하게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라고 혹은 아니면 뭐 거기서는 말을 하지 않고 진석에게만 말을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원래대로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내심이 없구나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현명하진 않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지. 실은 여기에서 민영 씨는 뭐 굳이 따지자면 물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혜선 씨를 보고 많이 배워야 돼. 실은 여기서 마음고생을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 혜선 씨가 제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처음에 관이랑 우리는 뭐 돌고 돌아 우리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갔다 와서 어쨌어. 관이 막 예제제 나오고 거기서 막 딴 사람 찍어서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처음에 확신을 받은 줄 알았는데 가장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거는 혜선 씨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민영 씨는 진석 씨가 사탕 하나 주고 이럴 때는 마음이 편했잖아. 그렇지 않아도 불안도가 높은 민영 씨였기 때문에 진석의 그런 부분이 고마우면서도 또 차선이 커 보이니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정황상으로 보면 마음고생이 가장 많았을 사람은 혜선 씨야. 관이에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은 인물이지. 그냥 시간상으로 따져도. 하정은 그래도 하루라도 좀 늦게 봤잖아. 지옥도가 달랐기 때문에. 하정은 그 전날 민규랑 갔다 오긴 했었잖아. 그리고 하정은 심지어 그 자기가 고통받았던 거를 가가지고 질렀잖아. 혜선은 안 질렀어. 다음 주에 지르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지르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배팅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마음고생은 혜선 씨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민영 씨는 그거에 비하면은 마음고생 지금 며칠 안 했어요. 그래 혜선 씨가 티를 안 냈을 뿐이야. 닭싸움 다음 장면에서 불 끄고 혼자 울었을 수도 있죠. 나는 몸이 으실으실했나?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혜선 씨가 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거지.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혜선 씨가 인품이 좋다라기에는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 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 진석 씨도 방금 민지랑 대화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지에게 확신은 못 줬지만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보면 민지 쪽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선함 사람엔 더 가까워. 혜선도 관이가 많이 끌리긴 했나? 혜선도 관이가 많이 끌리죠. 첫날 같이 솔로 지역 오자마자 같이 첫날을 보냈다는 거는 안 끌리던 사람도 끌릴 것 같아. 근데 이제 민영 씨는 나름 그 말이 맞죠. 내가 어쨌건 진석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막 몰아가니까 그게 심지어 안 친한 사람들이 막 몰아가니까 약간 내가 이 사람이랑 호감은 있어. 회사예요. 회사에서 얘랑 지금 신입사원인데 호감은 있어. 근데 부장님이 막 둘이 사귀나? 둘이서 막 무샷 주변에서 이런 푸시를 해. 그러면 당장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어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야. 괜히 더 막 거리를 두고 막 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부장이나 대리나 이런 사람들은 또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괜히 그런 거 막 신입사원들 짓궂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될 애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민영 씨의 마음은 이해가 가. 왜냐면 지금 하대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 그래 막 그런 국수 언제 먹으면 돼 하면서 이렇게 축의금 많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너네들 결혼하면 뭐 내가 100만 원씩 쏜다 안 쏠 거면서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민영 씨 나름대로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상상만 해도 열받잖아. 그런 게 민영 씨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을 받았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진석에게 민지가 너무 매력적이었다 라는 게 실은 가장 큰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큰 뭐랄까 위기지. 그러니까 민영이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지. 진짜 하라는 연애는 안 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초반에 많이 했죠. 근데 후반부로 들어오면 좀 조용한 게 약간 편집된 건지 아니면 하빈 씨가 그냥 여기선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 살짝 주의를 받은 것 같긴 해. 왜냐면 그걸 그 내부적으로 좀 주의를 받았던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원익 씨가 그 내가 시은 씨랑 계속 말하게 해가지고 국정원이라는 거 네가 그랬지? 이랬을 때 하빈 씨가 자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물론 이렇게까지만 나 아니야 이렇게 벌벌 떨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헛된 얘기를 하는 인상을 주는구나. 그래서 자꾸 안 그러야겠다라고 스스로가 자꾸 다짐을 한 것 같긴 해. 그래서 국정원 나 아니야라고 바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 전문이죠. 제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한 남자와 꼰대로서의 이게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 내 한 남자와 꼰대가 지금 풍선처럼 이렇게 눌려져 있어.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게 한번 이렇게 재연으로 풀어줘야 돼. 어쨌건 여기서 생각 정리가 됐다. 민영 씨는 민영 씨 나름의 논리가 그건데, 근데 진석 씨가 보기에는 현명하지는 않는 거지. 진석 씨가 갔다 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민지 씨에 대해서도 그래 애썼다. 그러니까 민지가 진석에게 보여준 그런 현명한 모습을 민영도 보여줬다면 진석은 무조건 민영을 선택해. 고민하지 않아. 그런데 민영은 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민영은 쪼고 그리고 불안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런 사람은 실은 30대의 남성이 보기에는 매력 없어. 그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여성이 보기에도 자기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남자는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고.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원익 씨가 실은 그런 멘트 하거든. 시은 씨가 지옥도 안 오고 싶었는데 이러면 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나 보지?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 보지? 그런 걸 자꾸 찌른단 말이야. 원익 씨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시은 씨도 원익 씨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이게 남자든 여자든 실은 자기의 불안을 다스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상대에게 그거를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거는 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성숙하고 뭔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게 필요해요. 물론 20대의 연애는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고 그걸 표출하고 이런 게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낄 때도 있어. 더 그런 거에 또 휘둘리기도 하고. 근데 원익 씨나 민영 씨는 보면 지금 자기가 가진 어떤 불안을, 물론 민영 씨는 약간 조금 감정 표현이 얼굴에도 드러나니까 좀 징징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익 씨는 안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익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시은 씨에게 불편한 말들을 계속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석 씨는 고민되는, 갈등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선택하세요. 그럼 민지를 선택할 텐데 지금까지 민영 씨랑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뭔가 명분이 있긴 있어야 돼.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석 씨는 나는 확고했었는데 네가 확고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확고하게 구느냐. 내가 확고했지만 네가 확고하지 않았고, 뭐 솔로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 나는 인정을 했었고, 이제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 좀 알아보려고 해서 마침 민지가 나타났다 라고 진석 씨는 지금 그 논리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근데 민영 씨 생각에는 민영 씨가 사탕을 4개 주긴 했어도 다른 사람이랑 뭐가 없긴 했거든. 그게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러니까 진석 씨는 그걸 좀 못 느꼈다. 민영 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석 씨에 대해서 했던 얘기까지 알면 진석 씨는 더 명분이 생기긴 할 텐데, 너 나랑 뭐 남매라고 했다며 이러면서 그것까지도 하면 실은 할 말 없을 텐데, 막상 나 없을 때는 보고 싶고 나 보면은 또 안 보고 싶었다며. 근데 이제 진석 씨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석 씨도 지금 고민이 많은 거야. 왜냐면 민영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민지에게 어필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또 민영을 또 이대로 저버리자니 자기 뭐 이미지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삶의 어떤 방향이 있는데, 나는 계속 오빠 얘기만 사람들한테 했다. 그 오빠 얘기는 진짜 오빠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남매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석 씨는 근데 왜 내가 청국도에 있을 때 그게 확고해졌냐. 내가 있을 때는 확신이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진석 씨는 그러니까 내가 민지와 어느 정도 관계가 생기니까 그제야 민지와 내 관계를 방해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민영 씨는 이제 그 전부터였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간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진석 씨가 뭐라고 해야 돼? 테이프 깎아? 여기서 이제 민영 씨한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테이프 깎아?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테이프를 못 가니까 이제 민영 씨는 오빠 갈 것 같았다 이러면서 갔다 와서 얘기 많이 해야지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근데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진석 씨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이상하다는, 처음부터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부부 같니 어쩌니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막상 민지가 오니까 민지 보란 듯이 하고 있단 말이야. 진석 입장에서는 내 손발을 묶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 정작 민지가 없어지고 다시 내가 민영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은 지금처럼 나를 유일한 남성으로 대할까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밀당에 걸려든 그냥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진석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혜선 씨였다면 민지 씨 적응하게 잘해주고 둘이 재밌었어? 아 그래 재밌었겠다 이러면서 넘어간다고. 아무리 속이 상하고 민지를 견제하고 이래도 민지 씨랑 그 관희 씨랑 총도 갔다 왔을 때도 혜선 씨는 그래 참 재밌었겠다. 관희 씨가 너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더라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되게 가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 혜선 씨는. 그런데 그게 막 이 사람들 연맥이려는 가식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적응 돕고자 하는 그런 선의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어쨌든 결과가 누구를 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혜선 씨의 노력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민영 씨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민지랑 있을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둘이 재밌었겠네 이렇게 하고 불편하지 않게 넘어가고, 진설이랑 있을 때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근데 실은 나 되게 마음 아프긴 했어, 나는 실은 너밖에 없거든, 그렇게 하든, 아니면 혜선 씨가 관희 씨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난 너밖에 없어 라고 했잖아요. 딱 그거 바로 했잖아요. 하정 씨 얘기 전혀 없이. 스쿼트 할 때도 힘들면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다독이고 이 사람 1등 하게 해주려고 막 그냥 이악 물고 매달려 있잖아. 그 표정이 잡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거기서 답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석 앞으로 질투나고 좋아한다고 느꼈다 하는 건 어떠냐고. 그것도 좋죠. 질투가 나서 그제서야 느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지금 민영 씨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이 사람은 내 남자야, 민지 너 꿈도 꾸지 마 라고 하는 게 약간 과하다는 거지. 그게 민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 제작진에 대해서도 조금 룰을 어기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진석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이가 하정과 총도를 갔다 왔을 때 혜선이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 태도예요. 하정 얘기를 많이 꺼내진 않았거든. 그래서 진석 씨는 헷갈려하는 거 싫어한다, 헷갈리게 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열어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도 민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민지한테 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 그냥 열어두고 가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나간단 말이야. 이건 근데 진석 입장에서는 도망이야. 지금 여기에서는 진석도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민영을 완전히 거절하진 못했고 열어두자고 했지만 그렇다고 민지와 막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거든. 그러니까 민영 씨가 나 얘기 다 안 끝났는데 속상하죠. 민영 씨는 속상하지. 왜냐면 방법을 모르거든. 표현을 해야 된다 해서 표현을 했고, 근데 표현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부처럼 하면 안 되고 그냥 단둘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다정하게 하고 배려해주고 그냥 눈에 안 띄게 그냥 이 사람만 느끼게 그냥 그런 표현들 해주고,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 나 실은 이러이러했어, 그래도 네가 그렇게 민지랑 있는 거 보니까 나 되게 조급해지더라, 그런 표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저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거야. 자기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민영 씨가 조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긴 했었지. 만약 진석 씨랑 서로가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진석 씨는 민영 씨가 실은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게 돼버린 거야. 최선의 선택지가 아님에도 그냥 의리상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민영 씨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틱틱된 거는 진석 씨도 지금 민지 씨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